직접 마이크를 잡고 언론 앞에 서서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통해서 또 알려주셨었죠. 아하. 혹시 보셨나요 그때? 아니 당연히 봤죠. 당연히 봤죠. 아, 오후 2시에. 오후 2시 열중 쉬하고 봤죠. 예, 열중 쉬어요. 쉬어. 예, 좋습니다. 열병식이죠. 네. 사실 순방 성과는 보통 참모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는데 이번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할 말이 굉장히 많다. 아하. 그리고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한번 쭉 성과 같은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저 말씀부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큰 책임감으로 국정을 수행해 가겠습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으로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밑에 이렇게 제목 나갈 겁니다. EU한테는 철강 관세 쿼터 우리 몫이 깎일 상황이었는데 FTA 체결국 좀 배려해달라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요구를 하셨고 또 이탈리아와의 만남 보겠습니다.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로 끌어올리면서 우리 기업 발목을 잡던 초감가상각제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예, 해줘요. 준비했습니다. 좀 이따가 할게요. 웬일이래? 저번에는 이거 성과 잘 준비 안 네, 오늘 해가지고. 아침에 저랑 라디오를 같이 했는데 그래요? 아침에 한 바닥 써왔더라고요. 요거 준비하는 평론가 이석현입니다. 네, 준비합니다. 준비. 따로 설명 이따 들을게요. 그리고 재밌어요, 교황청 가서는 이제 내년 방한 때 북한까지 가주십사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G7에서는 트럼프와 함께 자리를 하면서 90분 넘게 붙어 앉아서 북핵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트럼프가 군함 열척 빨리 지었을 수 있냐라고 물으니까 대통령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Hurry. hurry 오케이 정말 라고 짧다 영어들이. 이렇게 갔습니다. 영어 긴 우리 이석현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준비한 드네. 내용 한번 풀어주시죠. 이게 제 오프닝을 깔자면 목소리 힘들어가는 거 봐. 들어가네. 네. 금방 급하게 준비했어. 좋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좀 답답합니다. 늘 왜냐하면 성과가 많은데 조명이 안 되니까 특히 또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관을 하면서 했던 일이 5년 마지막에 국정 성과를 정리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맞다. 그 책을 저한테 보내주기까지 했었죠. 그렇죠. 그거 이제 김용민 PD한테 보냈다가 굉장히 욕먹었죠. 정권이 교체됐는데 이게 좋다고 이 책을 보내냐 이러면서 짜증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어쨌든 그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나 그 담당자들은 공부하고 싶은 성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요. 근데 실제로 하나하나 살펴보잖아. 네. 되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들이 많아. 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좋아요. 제가 이 이태리에 있던 초감가 상각제도 문제.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보면 기업이 법인세를 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법인세를 낼 때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법인세를 좀 깎아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많이 해주는 거야. 그거를 이태리에서 적용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를테면. 근데 그거를 EU 기업만 해주게 돼 있었던 거야. 원래는 자기들 식구만. 우리 그치. 기업을 안 껴줬었구나. 그치, 그걸 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뚫은 거예요. 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 EU만 되게 나왔을 때 1월 19일 날 올해 이탈리아 총리랑 아까 조르자 멜로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 스타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치세요. 그래서 이탈리아 정상회담을 1월에 했는데 이때 이걸 핵심 이제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에게 얘기하니까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외교부, 산업부 이게 다 달려 들어가지고 이제 설득을 치열하게 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인지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네. 요걸 정리해낸 거예요. 그래서 3월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철폐가 되고 이게 엄청 놀라운 성과입니다. 사실. 착착착착 그냥 말 한마디를 통해서 진행이 된 거구나. 그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태리 그 담당자가 EU 외의 나라가 이거 된 게 되게 드문 사례라는 거야.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됐고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태리 가서도 그 시행령도 바꿔야 돼요. 그걸 이번에 가서 정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보다 이 외교부나 산업부 담당자들이 정말 개고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이 되게 하게 쭉쭉 밀고 그렇지, 나가는 게 일이 정부의 돼야지. 역량인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엄청 자랑하고 싶을 거야. 우리가 일이 되게 해서 이걸 그럼요.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냐면은 이태리의 수출 들어가는 기업들이 그 가격 경쟁력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갑자기 이제 세제 혜택이 거기만 EU 기업에만 들어가니까 네. 갑자기 확 경쟁력이 떨어졌던 거지. 어허. 그러니까 이게 기업 일 잘 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뭐 이런 거거든. 어. 근데 이런 그 건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이번에 그렇죠. 이걸 좀 대표적으로 얘기하시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홍보가 안 되는. 뭐
90도 인사 때문에 그래. 이런 그러니까 사태들이 정치 이슈 때문에 계속 발생하고 있다. 깜짝 놀랐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철강이나 지금 이 초강가 저 지금 EU 기업들에게 혜택 주는 걸 우리나라에도 주게 됐다. 이거 이제 좀 내용이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을 또 하면 조금 더 쉽게 들어갑니다. 이건 말고 나만 대통령께서 쓰레기야? 이태리 가셔가지고 그 마타렐라 대통령 있습니다. 네. 의전을 갖다가 어. 아주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에 받았어요. 대해서 받았다? 전투기 또 호위하고 그랬죠. 또 대통령이 또 떠나실 때도 마타렐라 대통령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한민국에 대한 그 대접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중요한 게 빠진 게 기사대십자 공로 훈장을 또 받았어요. 맞습니다. 훈장. 이태리에서 네. 훈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딱 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아니 EU와 관련된 유럽 외교에도 새 장을 이제 우리가 여는 아주 중요한. 그 바티칸도 가셨잖아요. 바티칸도 레오 네. 14세 만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성과들이 촥촥촥촥 지금 나열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국내 정치 이슈 때문에 알려지지가 않고 이것도 뭐 국민의힘이 발목 잡아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은 뭐 그나마 덜 억울할 수 있는데 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거를 갖다가 회방을 놓기 시작하니까 이 답이 없다. 대통령께서 부득이 기승전 마치 같은데요. 짠 듯이 글로 가네요 우리가. 부득이하게 또 나오시 이게요 11하루 만에입니다. 1주년 기자회견 하셨거든요. 네, 네. 11일 만에 또 대통령님께서 등판하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근데 사실 이런 성과들 참모들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직접 하셨을까? 직접 이 아젠다를 내가 좀 갖고 가겠다. 집중을 해달라라는 의도였을까요? 일단 어떻게 대통령이 보세요? 발언을 하면 더 무게가 실리고 네. 홍보가 되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사실 이게 국정 브리핑 뭐 이런 그 정부 사이트 가면 이게 다 정리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럴 거예요. 안 봐 근데 누가 그렇기 보겠어.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무적으로 마지막에 기자 그 야부리 털 때 야부리, 기자 야부리라니. 질의응답을 할 때 저기요. 야, 진짜 질의응답을 기자들은 할 때. 사과하세요, 진짜. 아니 기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토크할 토크할 때 때 토크할 때 약간 그 정무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 사실 그러한 질문이 안 올 리는 없죠. 그치. 근데 그 질문을 피하지 않겠다. 내가 직접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였을까요? 그 얘기를 준비해 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순방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국내 정치적 현안은 뭐 비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도 있었다. 그렇죠. 라는 또 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해석이지.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 피해가 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죠. 정면 돌파하고 네. 또 정면 돌파하면 또 돌파가 되는 분이라 이제 그 역량을 또 갖고 계시니까 네.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런 국정 운영 내지는 소통이 상당히 믿을만하다라는 네. 신뢰가 더 쌓여가고 있고요. 왜 이렇게까지 11일 만에 또 대통령님께서 나오실 수밖에 없었냐? 구조적 요인을 찾습니다. 구조적인 요인. 원래는 해외 순방 다녀오시면 오부 요인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아 그런가? 그쵸? 원래는 그리고 이제 양당 대표들 모셔서 같이 이렇게 하지. 모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부 요인 중에 지금 정상적인 데가 국회랑 헌재밖에 없습니다. 그러게요. 대법원과 선관위 만만치 않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양당 대표를 모셔다가 또 성과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 해외 순방 결과에 관심 있습니까? 1인 1표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니까 대통령님께서 설명해도 알아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 장동혁 대표 재선거, 부정선거 수개표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 성과에 양당 대표가 아무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원래대로 하면 정당이나 오부 요인들을 통해서 알리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지만 별로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직접 알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 근데요. 분명 그 국정 성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정신 차려 보니 정청래 대표를 찍고 있는. 이게 아유, 묘합니다. 자칫. 모든 정신 원인과 차려 보니- 결과가 그러니까. 묘하게 정청래 대표로 지금 다 수렴이 정신 되고 차려 있기 보니 때문에 짜장면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갑자기 상황이 짜장면이 또 떠오르고 이게- 아니, 아니, 어질어질합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막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의총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월드 클래스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다행이에요. 과잉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 진심은 없는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진심을 하려면요 촘촘하고 적당한 수준의 그 형용사를 써야죠. 표현을 해야지. 갑자기 월클 뭐 이게 네. 오바스럽죠. 그 여러 번 쓰셨기 때문에 그렇지. 또 게다가 오바스러워요. 아니 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네. 말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근거, 행위 그치. 여기서 우리는 진정성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개연성, 네. 뭐 그렇죠. 칭찬의 어떤 그렇죠. 뭐 설득력 그런 여러 가지 쌓이는 그런 증거들이 확보되는 건데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늘창 외쳐왔고 말로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미사여구 많이 씁니까? 90도 인사하듯이 그치. 월드 클래스 이재명 보유국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정청래 대표의 본심이 어디서 들켰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나가 계시는데 보안 수사권 폐지를 그냥 페북에 올려버리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해외 순방의 성과를 여당 대표가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 그 성과를 다 깎아먹었단 말이죠. 그 행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정청래 대표의 인사라든지 어떤 월드 클래스 이런 발언들은 하나의 본인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뭐 정청래 대표의 본심이 헷갈린다. 이것도 너무 나이브한 해석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행위를 그 봐야죠, 얘기했잖아. 행위를.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김용민 PD한테 갑자기 BTS 정국을 닮으셨어요. 이거 매기는 거지. 또 맥이네 지금 한 주마다. 야, 너 진짜 너 너무한다 야, 너 아니, 진짜 그러니까 그거. 적당하게 예, 예. 그럴듯하게 개연성 있게. 자유불급입니다. 그치.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 근데 갑자기 월컬 막 손흥정 감독도 아니고. 아니 그러지 근데 마십시오. 월드 클래스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월드 그거 클래스 아닙니다. 아니 월드 클래스고 이재명 보유국인데 왜 그 정권을 짧게 가져가야 되냐는 거예요. 정권은 짧다면서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모순된 행위가 이제는 뭐 국민들 보시기에 정청래 대표의 본심은 네. 이거구나라는 게 다 이미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맞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아, 좋아요. 일단 아까 전에 슬쩍 넘어갈 뻔했는데 그 순방 때 아까 전에 요건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아, 같아요. 진짜 웃겨, 이거. 돌파 외교. 돌진 외교. 아까 돌파를 말씀하셔가지고 룰라 대통령한테 돌진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다. 허투루 된 시간이 없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영상 영상 보시죠. 있어요? 네. 오, 준비 많이 했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돌진해. 돌진 외교. 소리 난다. 가보자라고 하시는 것 출동합니다. 같아요. 출동합니다. 말씀드린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룰라 대통령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방금? 착석했습니다. 착석했습니다. 무릎을 맞대고 있네요. 통역들이 저 네 분이 뭔가 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밀거래를 하는 느낌 들 정도로 굉장히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친밀해. 이거를 조심하세요. 뽀뽀를 해도 의심하지 놀랍지 않을 것 얘기 하는 같아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이 걸까? 정도 밀착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두 분은 원래 또 아, 서사가 여기까지. 비슷해가지고 너무 보기 좋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돌진 외교가 또 예. 아니 근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일단은 걱정이 안 들잖아요. 너무 그렇죠. 편안하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정말 그 해외 외국 정상들하고도 정말 친밀함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그 모습들이 네. 정말 참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보기 좋고 정말 대한민국의 높여진 국격을 상징하고 과거에 윤석열 시대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도 어디 G7인지 어디 갔을 때도 정상들이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데 윤석열이 혼자서 먼 산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4명의 정상들은 대화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김건희 옆에서 나가봐. 그죠, 나가라고도 하고. 나가. 뭐 네. 이런 거 네, 있었던. 윤석열이랑 비교하는 건 너무해. 아니 그러니까 비교하자는 게 기준이 아니라 너무 낮아. 아니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너무 졸였다.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 모습 보면은 네. 정말 너무 이렇게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 네. 너무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 같아요. 그리고 왜 이전 정부랑 굳이 비교를 하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상기를 상기를 좀 시켜줘야죠. 시켜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완전 지금 나라가 뒤바뀌었다, 정부가 뒤바뀌었다라는 거를 그렇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무뎌진 건가? 익숙해진 네. 건가 싶을 정도로 대통령의 어떤 성과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서 우리가 굳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데 저 영상을 보면 밑에 그 일본어 댓글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면서요? 그렇죠. 왜? 왜일까요?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제가 또 일본 외신과 인터뷰를 한 평론가 아닙니까? 아 그래요? 일본 공중파 테레비토쿄에서 아, 그래? 섭외를 일본말로? 했어. 일본말을 할 줄 알지만 한국말로 했죠. 그치, 상시 또 개명하지 않은 저희 또 그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걸 국적이 대한민국이야.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그 기자랑도 얘기를 하고 서울지국장이랑 내일 모레도 술도 먹습니다. 근데 나 진짜 열심히 살죠.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게 한국 정치에도 관여이 되게 높다는 거야. 생각보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정치에 놀랍지. 왜? 근데 특히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제 한국 이재명 정부가 이 대일본 관계를 그 동안에
것과 굉장히 다르게 하잖아. 그렇죠. 특히 진보 진영 출신인데 어. 그거를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정말 끝까지 그럴까에 대한 의구심도 크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막 뉴 이재명 이런 얘기도 한대. 안에서. 근데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네. 어이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갈등, 당내 갈등 상황도 있다. 그래서 내가 또 딱 얘기를 했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정부의 대일 관계 앞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건 이번 전당대회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가 다 공중파에 나갔어. 그런 이야기들이 다 통하니까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차마 내가 거기 그 외신에는 정청래 대표 욕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잘했다, 잘했다.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 내부에 어떤 노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일본 지금 그 실용 외국 기조가 나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그걸 굉장히 진심으로 듣고 질문도 디테일한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정치 덕후들도 여기 현지에 들어보면 한국 정치 얘기를 엄청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 굉장히 특이한 대통령이다. 진보 대형 대통령이다. 특이하다.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원래는 엄청 걱정했거든. 그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강대강이었잖아. 근데 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달라진 모습을 보고 어라 신기하네? 라는 걸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전 매력 같은 거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그 영상을 좀 이제 평가를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좀 개구진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있죠. 이렇게 쓱 보다가 나간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월클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란 말이야. 개구진 좀 그런 귀여운 면모가 있다. 그래서 저걸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쓱 보다가 이제 맘먹고 가자 이렇게 돌진하는 거 아닙니까? 신기하네. 음. 참 일본 신기하지. 그거. 일본 신기해. 근데 이게 일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한 적이 없어. 사실. 여행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맞아요. 드럼 친 거 그거 보세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그 다카이치 총리도 막 돌진 외교했잖아요. 그치. 차 그렇죠. 앞으로 돌진했잖아. 걔도 와서 돌진해. 손잡고 네. 차 안으로. 굳이 숙소 그 로비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친밀하게. 어쨌든 그 중국이라는 이제 공통의 또 위협이 있잖아요. G2.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 일본이 협조하지 않으면 잘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아니 그런 지금 말씀드리고. 댓글에서 귀여우면 다 끝난 거야. 그치. 그치 귀여움이 모든 최고잖아요. 거를 이기죠. 네, 귀여운 걸로. 예, 예. 제가 또 그 불을 붙였네요. 예, 불을 붙였습니다. 명비 어천가에 불을 붙였네요, 제가.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